예, 안녕하세요. 신영호 변호사입니다. 어저께 선고가 있었고요. 그 선고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했는데, 일단 아직 그 판결문을 못 받은 상태여갖고 그 내용이 일부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액수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고등법원 판결 요지는 다 아시다시피 정기상여금 중에서 기본급, 등록수당,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는 것과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급할 필요가 있고 지급해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로 판결이 나온 거고요. 이 고등법원 판결의 판단 범위는 원칙적으로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입니다. 왜 판단 범위가 이렇게 정해지냐 하면은 원고들이 청구한 기간이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법원은 청구하는 범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어제 사건을 통해서 판단이 나온 건 요 기간이고요. 다만 잘 아시다시피 이게 2014년 5월부터 해서 2022년까지 거의 한 8년, 9년 정도 재판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에 어떤 우리 금호타이어 회사의 상황들을 재판부에서도 볼 수밖에 없고 그런 내용들이 판결에는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어쨌거나 15년 이후의 상황도 회사가 주장하듯이 그런 돈을 지급하면은 가령 회사가 법정 관리로 간다거나 회생 절차로 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여전히 그런 정도를 지급할 수 정도의 여력이 있다라는 맥락의 내용들은 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쨌거나 원고들께서 청구하시는 기간이 12년 1월부터 14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계산 관련해서 쟁점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가 유급 휴일 수당 차액등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일당이 올라가게 되면은 유급 휴일 수당도 당연히 이제 더 받아야 되는데 그 유급 휴일 수당이 더 지급돼야 되는 범위가 어디냐, 이제 이게 쟁점인데요.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입장은 법정 유급 휴일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상승을 인정하겠다. 법정 유급 휴일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차액분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이 법정 유급 휴일이 잘 아시다시피 주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와 그 다음에 노동절, 1년에 한 번 있는 노동절인데 노동절은 기준이 거의 없고요. 결국은 주휴 하루치에 한해서만 유급휴일 수당 차액을 인정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우리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단협을 통해서 이 약정 유급휴일이 상당히 넓게 인정이 되고 있는데 약정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수당 차액분을 받을 수 없는, 법리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저께 좀 혼선을 일으킨 것 같은 것은요. 어제 판결이 이제 기사화되면서 일부는 원고가 이기고 일부는 이제 원고가 졌다. 좀 그런 한 70%는 원고가 이기고 30%는 원고가 졌다. 이제 그런 식의 표현들이 좀 일부 기사에서 나오는데 원고들이 졌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약정 유급 휴일 부분을 이제 법률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좀 걷어내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이 일종의 좀 패소로 처리된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래 100원을 청구했는데 그 100원 청구할 때 계산했던 엑셀에는 약정 유급 휴일이랑 법정 유급 휴일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정 유급 휴일을 드러냈더니 뭐 한 70몇 원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청구하는 게 100원이 아니고 70몇 원이다라고 해서 청구 범위를 바꾸는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다시 재개해야 되고 선고 날짜도 또 다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선고가 또 서너 달 정도 연기가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실무상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를 법에 따라서 변경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100원을 그대로 두고 20몇 원을 법원에서 기각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선고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재판부에서는 처리를 하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고들 패소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원고들 패소 부분은 엑셀 정리 과정에서 유급휴일을 이제 드러내면서, 약정 유급휴일 부분을 드러내면서 생긴 감액 부분이어서 사실상 원고들이 패소한 부분은 없다라고 보셔도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약정 유급휴일보다 더 큰 부분이 그 하루의 소정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냐. 지금 우리 원고 5건은 소정 근로시간이 7시간 반으로 해가지고 계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휴일 근로수당이든 연장 근로든 야간 근로든 다 30분씩 차감되게 되는, 그러니까 액수가 굉장히 많이 줄은 상태로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줄였냐 하면은, 요 사건 같은 경우는 대표 소송이다 보니까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맞냐 아니냐,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만 판단을 받으면 되는데, 이제 이런 쟁점들이 뭐 소정 근로시간이 얼마냐,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부수적으로 붙다 보니까, 그런 부수적인 쟁점들이 붙으면 재판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부수적인 쟁점은 수당소송에서 이미 다 쟁점화돼 있는데 우리 수당소송이 너무 늦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쟁점을 없애기 위해서 원고 5건의 액수를 많이 우리가 빼버리는, 그래서 쟁점을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일단 5건은 회사 주장대로 7시간 30분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 수당 소송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그리고 거기서 회사가 주장하는 7시간 반이 아니라 8시간으로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건이야 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전체 조합원 사건은 7시간 30분이 아니고 아마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되게 될 거고요. 이 30분의 차이가 전체 조합원의 전체 기간에서는 한 400억 정도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대리인 제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8시간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여튼 7시간 반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신 듯 하긴 합니다. 사실 잘 이해는 안 가는데요. 일단 대상 관련한 쟁점은 그 정도고요. 이 향후 절차 관련해서 뭐 회사는 뭐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라는 입장을 어저께 뭐 언론사에 좀 보도 자료 같은 걸 내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재상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방식은 심리구속행 기각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심리를 하거나 이제 두 가지인데, 심리구속행 기각이 되면은 내년 4월 정도에 재판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만약에 이제 심리를 하게 되면은 또 뭐 한 2년 정도는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에서 어느 쪽으로 처리할지는 저도 뭐 잘라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다만 이게 이미 대법원을 한번 갔다 온 사건이다 보니까 재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똑같은 사건인데 뭘 또 판단하냐라는 식으로 해서 빨리 처리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체 조합원들 5건 말고 전체 조합원들 사건은 결국 2012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이 전체 기간에 대해서 청구하는 이 재판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이미 다음 주 목요일 날로
이 재판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로 잡은 이유는 어제 선고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1심에서 재판을 진행하시겠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 기간이 얼추 한 10년, 9년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한 2개나 3개 정도로 적절히 쪼개서 진행할지 이거는 조금 대리인들 사이에서도 좀 계산 중입니다. 어느 것이 가장 유리한 방식일지 아주 큰 차이 갖고 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일부만 먼저 진행하고 일부는 또 따로 진행하고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다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뭐 재판을 진행해 봐야 알겠지만 전체 조합원들의 1심 사건은 지금 예상하기에는 내년 뭐 10월, 11월이나 후년 1월 정도에는 1심이 선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쟁점 자체가 고등법원에서 그리고 대법원에서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쟁점보다도 이제 전체 조합원들 액수를 계산하고 이제 회사가 그런 것들을 검산하고 이제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칠 텐데요. 아무래도 회사가 검산하는데 좀 가령 회사가 조금 재판을 늦춰야 될 사정이 있으면 검산하는데 좀 시간을 더 쓴다거나 해서 조금 재판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년 12월이나 후년 1월에는 선고될 걸로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합원분들께서 좀 가끔 물어보시는 게 이자 부분인데요. 이자는 재판과 무관하게 어쨌거나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면 거기에 대해서 1년에 5%의 법정 이자는 무조건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에 5%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2012년도의 임금 차액분에 대해서는 벌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법정 이자 5%씩 해서 10년치에서 50%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요. 가령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추산하는 게 평균 공수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2012년도에 조합원 1인당 한 7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러면은 차액분 700만 원에다가 이자가 50%니까 한 350만 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자가 굉장히 좀 커져버려. 그러니까 재판이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상황이 생기게 돼버렸고요. 근데 5분 말고 전체 조합원들도 매해 5%의 이자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다,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12%는 뭐 지연 이자 혹은 지연 손해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1심 선고할 때 재판부에서 붙이는 거고요. 재판부에서 재량껏 붙일 수 있는데 통상은 선고 때부터 12% 드려라 아니면은 마지막 재판 다음 날부터 12% 드려라 뭐 보통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전체 조합원들한테는 적용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1심이 선고될 때는 이 12%의 지연 손해금이 이제 선고와 같이 될 텐데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12월이나 후년 1월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조합원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청구 기간이 다른데요. 2015년 이후에 입사하신, 이 표현이 조금 잘못됐는데 2015년 2월부터 2018년 3월 사이에 입사하신 분들은 2018년 4월 거부터 2021년 2월 거까지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15년도 입사하시거나 16년도 입사하신 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시는 건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 하면은 그분들이 입사하시고 나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 고등법원 재판, 17년도 고등법원 재판을 졌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런 절차를 취하지 않다가 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그때 이제 다시 그 소송을 접수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한 1, 2년 혹은 2, 3년 정도의 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17년 12월 22일 날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은 별도 소송을 안 했다가 작년 4월에 소송을 하셨기 때문에 2018년 4월부터 청구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1월 1일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규직 전환 합의 시에 2018년 4월부터 청구하는 걸로 그 노사 간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에 따라서 18년 4월부터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드린 설명은 이런 정도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